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이 탄성 접착제가 얇고 넓게 펼쳐지며 목표물에 달라붙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중랑구가 2024 중랑구 통합돌봄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횡성군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횡성군청에서 상생발전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북도가 문화의 바다 그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추운 날씨에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탄성 접착제가 얇고 넓게 펼쳐지며 멀리 떨어진 목표물에 달라붙는 기술을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발사 부착탄엔 GPS나 무선 카메라 등이 장착돼 치안 구조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격을 피해 이리저리 달아나는 차량의 꽁무니에 탄성 접착제가 달라붙습니다. 경찰의 시야에서 벗어난 도주 차량. 하지만 접착제에 장착된 GPS 추적으로 순식간에 붙잡힙니다. 탄성 접착제에는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진이 개발한 회전 펼침 부착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마치 피자 반죽을 돌려 넓게 펼치듯 좁은 원통의 접착제가 일정한 회전과 속도로 발사해 면적이 넓어지는 원리입니다. 얇고 넓게 펴진 접착 물질은 유리와 철 등 다양한 소재에 잘 붙고 울퉁불퉁하고 거친 표면에도 안정적으로 밀착됩니다. GPS와 카메라, 통신장치 등 각종 장비를 발사 부착탄과 함께 쓰면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사람이 매달릴 정도의 그 정도의 접착력은 아니거든요. 근데 기술의 한계는 없으니까요. 계속 발전시켜서 하면 접착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광주과학기술원이 경찰청의 의뢰로 개발한 발사 부착탄은 재난 현장은 물론 향후 치안과 국방 분야 등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는 싱크홀 예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집안 침하 우려 구간 공동조사 용역을 추진해 복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는 지난 5월부터 청량역 일대를 포함한 15개소와 동북선 지하개발 구간을 지표2가 레이더를 활용해 정밀 탐지했고 총 22개의 공동을 발견해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구는 2025년에도 노후 상하수 관로 교체 사업과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기 점검과 도로 순찰을 확대 운영해 공동 발생 구간 주변의 상하수도 이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구는 앞으로도 선제적인 대책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동대문구가 2025년 예산 9,109억 원 가운데 교육 분야의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 예산 2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교육도시, 문화도시, 동행도시, 미래교통도시, 스마트 안전도시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둔 2025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13.12% 증가한 총 9,109억 원 규모로 확정한 가운데 구는 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35억 원 증액한 2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구는 교육경비 보조금 증액을 통해 학교와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공교육을 확대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해 교육지원센터 확장 이전과 온라인 학습 지원 강화, 지역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는 2025년도 대폭적인 교육 예산 증액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다양한 분야에 편성된 예산을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중랑구가 2014 중랑구 통합돌봄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중랑구가 중랑건강공동체 서울특별시 북부병원과 함께 2014 중랑구 통합돌봄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주제는 보건의료, 복지, 마을, 요양의 협력으로 함께 만드는 건강한 중랑으로 진행됐으며 중랑형 통합돌봄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등을 공유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의 국내 첨단 제조 로봇 산업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23일 첨단 로봇 실증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산업부와 대구시를 포함한 로봇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센터는 대구시 지방비 약 96억 원을 투입해 지난 6월 건축됐으며 첨단 로봇 성능 신뢰성 평가 장비와 5G 기반 실증 테스트 베드 등 디지털 트윈 기술을 겸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반 스마트 팩토리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2024 대전시 자원봉사연합회 송년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올 한 해 동안 애쓰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행사는 사전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2024년 자원봉사활동 동영상 상영,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과 사회공헌 활동 우수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여러분은 대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삶과 같은 큰 언덕이 되어주신 분이라며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2024 대전 장애인 체육가족 송년회가 유성구 장애인 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송년회는 한 해 동안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노력을 되새기기 위해 개최됐으며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조원희 대전시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대전시 장애인 체육 사업의 성과 보고가 진행됐으며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표창도 이어졌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여러분은 대전시가 함께 해온 영웅들이라며 영웅들을 위해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온 협회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횡성군청에서 상생 발전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양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또한 이날 협약식 이후에는 공동으로 마련한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정책 포럼이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포럼은 횡성군이 가진 매력적인 투자 기반, 이모빌리티 산업 유치 방안, 타 시군 사례 공유 등을 통해 횡성의 투자 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앙고속도로 횡성 나들목에서 횡성읍 진입 관문인 횡성교 일원이 새로운 경관 디자인으로 꾸며졌습니다. 보행과 교량시설로 이용되던 횡성교는 낡고 오래된 데다 도심을 상징할 랜드마크가 없어 경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강원도 경관 디자인 공모를 통해 횡성 마중길에 자연 친화적 경관을 조성하고 새로운 상징으로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횡성교 일원의 디자인 난간 교체, 보행로 확장, 보행 쉼터 조성, 진입부 옹벽 개선 등 변화를 시도해 자연 환경과 시설물 사이 조화로운 연결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자연성을 회복하고 청정 이미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군은 2025년에도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새로운 벽화 거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합동 측량 설계팀을 운영하고 2025년 소규모 사업에 대해 조기 발주를 추진합니다. 조기 발주 대상 사업은 12개 사업 176억 원으로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 예산은 2024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또한 조기 발주를 위한 2025년 합동 측량 설계팀은 건설도시국장을 단장으로 건설 과장이 총괄해 4개 팀 28명으로 구성했으며 12월 23일부터 내년도 2월 21일까지 운영합니다. 군은 합동 측량 설계팀 운영으로 절감되는 설계비 약 17억 원을 지역개발 사업 예산으로 활용, 추가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평창군에서는 지난 18일 평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주민운영위원회 정기총회 및 비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평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평창군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의 세부 사업 중 하나로
평창읍을 중심으로 농촌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을 목표로 2026년까지 사업비 190억 원이 투입됩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주민위원회로 활동하며 사업 계획 단계부터 의견 수렴 협의 과정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 과정을 지역사회에 전달하며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진행된 정기총회에는 신규 위원 11명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지난 2년간의 발자취와 그간 열정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의 착수 발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문화와 경제, 환경 등 다방면으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의 바다 그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그랜드 프로젝트는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진행한 대규모 문화 프로젝트로 관광과 문화산업 활성화를 통해 프랑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 정책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질적인 성장을 위해 충북의 독창적인 문화와 관광 자원을 활용해 국제적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의 바다 그랜드 프로젝트에는 자치연수원을 활용한 문화 복합시설 조성, 대규모 공연장인 충북 아트센터 건립, 도청 본관 그림책 도서관 등 복합 문화공간이 포함됩니다. 충청북도가 세대공감 영상자서전 콘테스트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콘테스트는 삶이 역사다라는 주제로 329편의 영상작품이 접수됐습니다. 전문 심사를 거쳐 대상 정나역의 파테 이야기를 비롯해 금상 2명 등 총 36개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 영상자서전 확산에 애써온 개인 및 기관 표창도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번 콘테스트는 작품성에 따른 시상과 함께 신노년상, 멋진 청년상, 스토리텔링상, 세대 공감상 등 다양한 참여자의 개성을 존중한 시상으로 다채로운 참여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충북도와 서울특별시가 충북도 서울시 우수정책 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대표 혁신 정책인 충북도의 의료비 후불제와 서울시의 교육사다리 서울런을 공유하고 양지역의 보건과 교육에 소외된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충북도의 의료비 후불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 모델을 개발하고자 충북도와 협력할 예정입니다. 충북도는 서울런의 운영 노하우와 플랫폼을 도입해 인구 감소 지역 학습 멘토링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와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령시가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보령시에서 제4차 현업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원 가성순 원장이 소속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한랭 질환 및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2024 송년 직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2024 송년 직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저출생과의 전쟁,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지방시대 주도 등 무거운 책임감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 집중하며 노력한 모든 직원이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4년 도정 추진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 수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도지사 격려 말씀,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의 2070 경북 1등 전략 구상 발표, 예술 강연 등도 진행됐습니다. 경상북도가 경북도청 다목적 홀에서 2024년 도정 성과와 2025년 도정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민선 8기 전반기 도정 성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2년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경북의 미래를 먼저 내다보고 다양한 정책 실험들을 주도해오며 모든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혁신으로 대전환을 이룬 경북의 산업, 농업, 교육과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이끈 경북 이니셔티브, 정책특구 최다 선정, 에이펙 경주 유치 등을 주요 성과로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가적 난제 해결에 지방이 중심에 설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며 저출생 극복과 지역 의료 혁신도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육군 31사단에서 장병들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건데 사단 측은 보건당국에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2일 광주 북구 31사단에서 장병들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장병들은 복통과 설사 증상을 보였는데 모두 20명에 달합니다. 20명이 그때 검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17명이 노로바이러스로 나왔거든요.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를 맡겼죠. 이들은 사단본부와 정비근무대 등 사단급식소 여러 곳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병들이 당일 점심으로 먹은 피자와 김치 등이 식중독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보건당국은 사단급식소들에서 음식물과 정수기, 세척수 검체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습니다. 증상을 보인 장병과 종업원 등 40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군 당국은 사단 5개 급식소에 대해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31사단 관계자는 장병들은 의무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모두 회복했다면서 검체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전염성에 강한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주로 발생하는 만큼 음식 섭취와 개인위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과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의 한 이비인후과 병원. 마스크를 쓴 대기 환자들로 병원 내부가 가득 찼습니다. 어제부터 몸살 기운 좀 있고 가래나 콧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병원에 오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걸린 친구 있고 같이 밥 먹고 술자리 가지다 보면 그렇게 해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걸린 것 같습니다. 이달 들어 독감 환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수는 지난주 1000명당 39.8명을 기록했는데 일주일 만에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남도 1000명당 37.3명으로 일주일 사이 5배나 치솟았습니다. 노령층의 환자들은 아직 독감 환자가 많이 안 나타납니다. 왜? 이분들이 예방접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20대, 30대, 특히 10대 후반에서 환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외부 활동이 활발한 10대부터 40대에서 발생이 많았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인 8.6명을 훌쩍 넘기면서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독감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일반적인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들이 다 증상이 대부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고열이 같이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독감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전문가들은 백신 효과가 나타나려면 2주가 걸리는 만큼 서둘러 예방접종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수시가 제1회 여수국제해양관광포럼을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여수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단순한 즐거움과 휴양을 넘어 바다의 생태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국제해양관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세계관광기구와 유엔 환경계획 등 여러 해외 기관과 노르웨이, 미국, 대만, 아일랜드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 해양도시 구축 등의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박물관 유물 기증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기증된 자료는 황승원 님이 기증한 여수지와 최미란 님의 충민시단 등 총 971점으로 특히 남면 횡간마을에서 기증한 관우 유비 장비 옥천대사 초상화는 지역 내 유일한 관우사당에 모셔져 있던 자료로서 지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여수박물관 유물 기증운동을 전개했으며 여수무형문화유산 영상과 구술자료 등 현재까지 1952점의 유물을 확보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가 경기도 포천시 백운계곡에서 진행됩니다. 산과 계곡이 어우러져 경치가 아름다운 포천 백운계곡에서 마을 주민이 주관한 제20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가 2025년 2월 2일까지 열립니다. 흰눈 펑펑 얼음 꽁꽁 가자 포천 백운계곡 슬로건으로 겨울 여행에 테마가 있는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특히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타며 주변 경관도 감상할 수 있어 최고의 겨울 축제로 손꼽히는데요. 올겨울 포천 백운계곡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은 날씨가 쌀쌀해지고 낮이 짧아지기 때문에 계절성 우울증을 겪기 쉽습니다. 이러한 계절성 우울증은 피로가 풀리지 않아 수면 시간이 늘고 식욕도 늘어 체중이 늘어납니다. 또 피로감이나 집중력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원인은 일조량입니다. 빛의 양이 부족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충분한 시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증상 회복에 도움이 되니까요. 가벼운 산책 등으로 자연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